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1회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요, 에코는 우아향하는 선형의 수요 곡선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러분, 우리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기본적으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러면 가격이 얼마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고 그다음 Q와 P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근데 탄력성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울기랑 관련된 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기울기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위치,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는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우아향하는 직선이면 기울기는 일정하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죠. 아시겠지만 A고 B고 C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위치에서는 요게 고정돼 있다라고 할 때 P가 올라가거나 Q가 감소하면 그게 요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가 올라가거나 Q가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탄력성은 커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선 가본 볼게요. 모든 점에서 점 탄력성은 다르다. 맞죠? 다르죠. 자, 그래서 우아향하는 선형, 직선인 경우엔 그렇게 되고요. 자, 나번은 좀 그런데 모든 점에서 한계 효용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수요 곡선의 의미가, 높이가 나라고 할게요. 디맨드 곡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높이의 의미는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비량이 작을수록 한계 효용, 한계 편익이 크다, 클수록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탄력성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 탄력성은 요 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점 탄력성이 되고요. 호탄력성은요, 우리가 이제 구간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 탄력성을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미분을 안 배우기도 하거든, 외국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탄력성이라는 걸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점 탄력성에 초점 맞춰야죠. 호탄력성은 얘가 변화 크기가 이만큼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변했을 때, 아니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주니, 이런 식으로 크게 표현을 하는 거고, 점 탄력성, 그게 눈곱만큼 변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둥글둥글하지만 여기서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호탄력성을, 요거를 이제 점 탄력성을 더 현미경 가지고 세분화해서 보면 그게 약간 호탄력성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호탄력성 이렇게 크게 변할 때를 얘기하고요. 점 탄력성은 그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은요 텍스를 부과하는 건데 종가세랑 종량세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량세다라고 하면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종량세와 종가세 경제학 심화해서 특강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근데 약간 이게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량세는요 아시겠지만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어. Q라고 할게요. 가격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T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종가세 같은 경우는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면서 상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해하실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가격의 일정 부분이니까 가격 수준이 낮으면 퍼센트지 변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요. 가격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PS는 Q 이렇게 있습니다. PS는 Q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의 수요 곡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QD는 20-PD 이렇게 있습니다. QD는 20-PD.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요.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이고요. 요거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정부가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의 50%를 종가세로 받는다. 자, 다시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공급 곡선 다시 볼게요. 여기다 살짝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자, 거기 뭐라고 그리는가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정부는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뺀, 그러니까 원래 세금을 부과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걸 뺀 나머지 가격에서 50%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금을 뺀 가격이 공급자의 가격이 1,000원이라 할게요. 이거의 50%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지 이해 가세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아예 빵이잖아? 그럼 세금 내는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기울기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1이었었는데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면요. 기울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량.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새로운 공급 곡선은요. 요거보다 기울기가 1 플러스 T만큼 더 커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QS는 새로운 QS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PS에다가 원래 P가 있는데 그거에 1 플러스 T분의 1로 나눠주세요. 그럼 새로운 요 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T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QS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자체가 P로 쓸게요. P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요거 되는 것은 원래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비싸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공급 곡선, 이게 수요 곡선 요거 그대로 쓰시고요. 공급 곡선은 지금 한 것처럼 이만큼 50%니까 이게 0.5가 되겠죠. T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Q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20 마이너스 어차피 P도 값이 같으니까 하점자 D는 빼버릴게요. 얘랑 공급 곡선 요거 요렇게 나타내는 거야. 0.5야. 그래서 1 플러스 0.5에 1 P 이렇게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 새로운 원래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P를 정리하게 되면 12 이렇게 돼요. 오케이? 살짝 우선은 요 계산 문제가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정도만 봐주세요. 그리고 종량세랑 차이가 나는 것은 기울기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정도만 하시죠. 다음 볼게요. 8번.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이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이 각각 A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Q라고 쓰고요. 여기가 P로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이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만약에 여기 A라고 할까요? 이때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됩니다.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됩니다.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요거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선 1번 볼게요. 어떤 가격에서 수요량은 2분의 A보다 작다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선 살짝 1번 한번 볼게요. 여기가 A인데 2분의 A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딱 절반 되는 게 2분의 A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딱 절반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A가. 오케이? 이렇게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딱 절반에 있을 때가 우리가 탄력성이 1이라는 거 아시죠? 1이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고요.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2번 볼게요. 가격이 0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가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2번 한번 볼게요. 가격이 0이니까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에 가까워져요. 이쪽으로 가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가 여기 되면 분모분의 분자 해서 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A점에서는 가격이 P가 0이 됩니다. 0이 되면 분모분의 분자로 하세요. 탄력성 공식 넣어도 되고 우리 책에서는 해설에서는 자세한 계산 과정까지 했는데 직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분모가 얼마야? 여기에 가까운 분모가 이게 B가 되고요. 분자는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0이 된다.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다음에 3번. 자, 현재 가격에서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여러분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잖아.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이거인 경우 자, P가 가격을 올린다 할게요. 가격 P가 올라간다 할게. 그럼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Q는요. 이렇게 이게 돼요. 자, 총수입은 어떻게 해요? P 곱하기 Q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올라가는데 Q가 왕창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증가한다가 아니네요. 틀렸죠? 자, 4번하고 5번이 또 괜찮은 문제인데 한번 잘 보세요. 4번. B는 일정해요. 근데 동일한 수요량에서 A가 커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B는 일정해요. 근데 A가 이렇게 A0가 돼 있고요. A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1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오셨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요. 가격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가 점차 커질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B가 일정할 때 동일한 수요량 해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다시. 수요량이 똑같은 상황이죠. 동일한 수요량이니까 이렇게 수요량이 똑같고 얘가 Q야. 얘와 얘를 같이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걸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높이는 똑같으니까 분모분의 분자인데 얘는 분모분의 분자에서 탄력성 알파일 때보다 탄력성 베타일 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지금 약간 요거 편법을 써서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알파일 때는 분모분의 분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모 그리고 얘가 분자 이렇게 되는데 베타일 때는 탄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분모 그리고 이게 분자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지죠. 이해 가시죠? 다음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요. A가 일정할 때 동일한 가격에서 가격이 똑같대. B가 클수록. B가 크니까 B가 저쪽으로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A는 일정해요. 근데 B가 B0에서 이런 식으로 B가 커졌습니다. B1으로 커졌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 보시면 동일한 가격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가격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요. 여기를 감마라 그러고 여기를 세타라고 그럴게요. 그럼 여기 가격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로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분모분의 분자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모는 색깔 맞춰서 그리면 이렇게 분자는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분자의 크기는 똑같은데 분모가 얘보다 얘가 더 커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이쪽으로 쏠려 있잖아. 여기 감마가 이쪽인데 세타는 이쪽에 속해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림으로 잘 봐주세요. 자, 다음 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J와 XJ의 시장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자, 1번.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1번은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수요가 감소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래야 되죠. 거래량이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하면 여러분 2번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수요, 공급. 자, 그래서 수요가 감소했어. 감소한 크기가 동일한 폭이니까 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오케이? 공급도 이만큼 같은 폭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그 균형점이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격은 같은 크기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크기를 맞춰야죠. 그래서 이만큼 감소한 크기는 맞췄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Q는 감소합니다. Q0에서 Q1으로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맞아요. 다음 3번.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J와 X의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이건 직관적으로 보세요. 생산 요소 가격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코스트가 감소하게 되면 오케이. 그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니까 P는 하락하면서 Q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음 4번.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일어나면 가격이 여러분 수요의 증가랑 공급의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넘어갈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이거 반대야. 그래서 같이 동시에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걸 나타내고요.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실제 받은 금액이 작아서 발생하는 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죠.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Q, P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C라 그래요.
그럼 소비자가 마음속에 최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지불할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은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얼마냐면 A 플러스 C를 B 플러스 C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만큼 가격에 이만큼 거래를 하니까 이 직사각형 면적만큼 지불했어요. 자, 이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수취액은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은 저기 보시면 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크기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고요. 얘가 소잉이야. 자, B에 해당하는 크기가 요만큼이 될 텐데 요건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가번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자, 가격 보면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했는데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살짝 그림을 그려 볼게요. 아니, 원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을 텐데요. 시장의 가격을 이렇게 해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렇게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Q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그때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자 잉여의 일부가 소비자 잉여로 이전된다. 맞죠? 여러분 영역을 한번 표시해서 봐볼게요. 이 기본 강의 때 제가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기는 A, B, C니까 우리 대문자로 씁시다.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소비자 잉여의 크기랑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변화 전, before 한번 봅시다. 소비자 잉여는 여기 균형점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B, E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저거에 맞춰서 C, D, 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before and after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은 가격에 가격 상한선에 걸리니까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낮은 가격에 구입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소비자 잉여는 ABC 이렇게 됩니다. ABC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적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결과는 소비자 잉여는 A, B는 같은데 C만큼 감소, E만큼 감소하고 C만큼 증가하잖아요. 해설에 색깔로 면적 넣어놨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E 플러스 C 이렇게. 생산자 잉여는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잉여는 A, B, C, D, E, F에서 A, B, C, D로 변하니까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일부가 소비자 잉여로 이전된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요 C는 생산자 잉여였죠. 근데 어떻게 된다? 소비자 잉여의 일부로 이전된다. 맞고요. 남은 최저임금을 시장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면 생산자 잉여는 여러분 최저임금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대신 이게 노동이고요. 임금이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와 임금의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장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똑같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역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영역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직접 볼게요. 자, 생산자 잉여의 일부가 이만큼 있었는데 임금을 이거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전보다 이만큼이 증가해요. 이게 바로 근로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제 고용주가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자 잉여 및 생산자 밑줄 치세요. 생산자가 누구예요? 근로자. 근로자가 바로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급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잉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감소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은 감소하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4번. 만약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여러분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공급 곡선이.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형 할 때요. 여러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 B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기 나와 있는 저 식의 그래프에 집어넣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B가 바로 생산자 잉여인데 생산자 잉여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B가 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